할 줄만 알면 돈 버는 겁니다. 모두 레모버 하세요. 야, 역시 돈이 좋구나.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램, 흔히 서재, 책상, 책장 등의 비유가 되면서 PC 구성 요소에서 빠질 수가 없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앞에 있는 램을 가지고 여러 속도를 비교해보려고 해요. 흔히 기본 램이라고 불리는 4800, 5600 메가 트랜스퍼 스퍼부터 슬슬 오버클럭 튜닝 램의 시작이라고 보는 6000, 6600 메가 트랜스퍼 스퍼, 그리고 하이엔드 튜닝 램이라고 불릴 수 있는 7200 메가 트랜스퍼 스퍼 이상의 값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8000짜리 커세어 램도 제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제 보드에서는 XMP 안정화가 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램 타이밍은 그대로 두고 클럭만 낮춰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리다 보니 요 7600까지 내리게 되었고요. 램 타이밍과 같이 설명하면서 시대 벤치, 블렌더 벤치마크, 게임, 3D 마크 각각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딱딱 맞는 수치는 아닙니다. 각각 램 수율도 다를 거고요. XMP 값이나 세부 조절 값도 다르죠. 그래서 제가 상세 수치를 적어 놓았거든요. 요거를 확인해 보면서 이때는 요 정도 측정이 될 수 있겠구나, 좀 이렇게 러프하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커세어 도미네이터, 성능과 감성 측면에서 끝판왕 타이틀을 달고 있는 튜닝 램인데요. 이 램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우선 램에 이렇게 측면에 보면은 이제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선 해당 DDR 메모리에 버전이 표시가 됩니다. 더블 데이터 레이트의 약호를 쓰고 그 뒤에 버전이 붙게 되죠. DDR4, DDR5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램 용량이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에는 초당 메가 트랜스퍼의 수가 적혀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를 뜻하고요. 메모리 버스가 초당 얼마나 데이터 전송 작업을 수행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그 옆에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통상 램 타이밍으로 불리는 값입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접근하는 시간을 숫자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값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흔히 램 타이밍은 조인다,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낮으면 좋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램 수동 오버를 하면서 설명할 부분들이 더 있으니까 그때 진행을 해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3D 마크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다이렉트X 11 기반에서는 클럭을 무조건 올리고 램 타이밍을 줄인다고 무조건 성능이 올라가진 않아요. 총점 기준으로만 보면 기본 램이 성능이 제일 잘 나왔고요. 그래픽 점수만 본다면 가장 성능을 끌어올린 7600 요 값이 제일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다이렉트X 12 기반인데요. 성능을 높이면 높일수록 점수 상승하는 게 눈에 보이다가 최상위로 가면 CPU 성능이 하락하면서 총점 역시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컴퓨터가 버틸 수 있는 한계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기존 XMP 값은 아닙니다. 이게 조금 아쉬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서는 요 정도 측정이 되었고요. 이번엔 시네벤치 2024를 알아볼게요. 비교적 낮은 세팅 값에서의 데이터인데요. 싱글코어에서는 큰 차이가 있진 않았습니다만 멀티코어 성능을 보니 확실히 램을 오버하면 성능 향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고클럭으로 가면 향상폭은 더뎌지지만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능이 100%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7200 메가 트랜스퍼스 퍼 세컨드 요 정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성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램 타이밍이 조금 느슨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성능이 떨어진 느낌이지만 그래도 기본 램 성능과 비교해본다면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죠. 블렌더 벤치마크도 진행해봤는데요. CPU로 진행한 후 결과를 모아보니 오버클럭을 진행한 게 큰 의미가 없긴 합니다. 그래픽카드로 진행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소폭 상승한 부분도 있으나 시간이 엄청 단축된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게임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클럭 램이 탑재된 화면이고요. 두 번째는 오버가 꽤나 많이 이루어진 데이터 값입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는 6000메가 트랜스퍼스 퍼 세컨드의 성능이 가장 잘 나오는데요. 클럭을 너무 높이기보다는 램 타이밍과 적절한 조화가 배그를 즐기기에는 더욱 좋아 보이고요. 사이버펑크 2077로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확실히 고성능으로 가면 갈수록 성능이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최하위와 최상위의 평균 프레임이 한 12프레임 차이가 나는데 패키지 게임에서는 고클럭이 유리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게임 테스트를 한 김에 해상도 테스트도 간단히 해봤습니다. 확실히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그래픽카드에 탑재된 VRAM 사용량이나 램 사용량이 올라간 게 보였는데요. 4K 환경은 램을 더 필요로 하긴 합니다. 그리고 온도도 확인해보자면 확실히 커세어 도미네이터가 발열을 잘 잡아줍니다. 램 성능을 많이 높였잖아요. 그럼에도 이 정도 차이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측정 결과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련님 고성능 XMP가 적용된 램을 사야 하나요?
지갑 전사 그리고 시간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좋은 XMP 값이 적용되는 램을 구매하는 게 좋지만 대다수의 일반인 분들은 해당되진 않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램을 사도 기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790 어로스바스터로 램 오버클럭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램 오버는 크게 클럭을 높여주고 램 타이밍을 낮게 조절해주면서 적절한 전압을 주는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더욱 전문가라면 세부적인 램 타이밍을 만지면서 완벽한 성능을 뽑아내겠지만 일반인 분들이라면 보통 제가 말씀드린 수준에서는 한 90% 정도는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PC 전원을 인가하면서 델키를 연타해줍니다. 그러면 메인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단에 있는 어드밴스드 모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문자들이 많이 보일 건데요. 상단에 트위커를 눌러주고 쭉 내려오면 시스템 메모리 멀티플라이어가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램 클럭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조절할 때 만져야 하는 곳입니다. 만약 튜닝 램을 샀으면 바로 위에 있는 XMP로 한 방에 가는 방법도 있죠. 다시 돌아와서 뿔딱 삼성램이어도 웬만하면은 한 5600 정도는 들어가고요. 수율이 꽤 좋다 싶으면은 6200에서 6400까지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6000 넣어볼게요. 초보자분들이라면 5600 수준에서 시작하면 좋을 듯 하고요. 바로 아래 어드밴스드 메모리 세팅이 보일 텐데요. 더블 클릭 또는 엔터로 넘어가고 또 쭉 내려보면 메모리 채널 타이밍이 보입니다. 여기를 눌러보면 이제 오버클럭커들이 램 타이밍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는 곳이 보이게 됩니다. 뭐 CL 46, 45, 45, 82 뭐 이러한 값들을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램 스티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값들이 바로 여기 상단에 있는 값들인 거고요. 역시 엔터나 더블 클릭을 통해서 상세 타이밍을 하나씩 잡아주면 됩니다. 저는 CL 40, 39, 39, 76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아주 빡세게 램 타이밍을 조여준 건 아니고 적당히 웬만하면 적용이 되는 수준으로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압 조절만 남았죠. 아무래도 램한테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전압도 살짝 높아지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램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ESC를 눌러서 뒤로 돌아오면 초반에 램 클럭을 6000으로 설정했던 곳에서 페이지를 더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DDR5 볼티지 컨트롤이라고 보이는데요. VDDA0 볼티지 그리고 중간에 VDDQ-A0 볼티지 여기가 바로 전압을 설정해주는 곳이고요. 기본은 1.1V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는 1.2V로 바꿔줄 거예요. 두 값 모두요. 역시 더블 클릭 또는 엔터를 눌러주고 그 후에 원하는 값을 찾아서 선택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뒀으면 램 클럭, 램 타이밍, 그리고 전압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꿔준 건데요. 우상단에 Save and Exit을 눌러주고 또 Save and Exit 셋업을 눌러준 후에 Yes를 눌러주면 바이오스에서 해야 하는 일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CPUG를 통해서 램 오버가 제대로 되었나 확인해보면 저희가 입력해준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다 이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램의 속도와 타이밍이라는 게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램 클럭이 높고 램 타이밍도 낮췄지만 오히려 성능이 소폭 하락한 경우가 보이죠. 제가 해외 여러가지 벤치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봐도 이제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약간의 오버클럭을 준 상황보다 성능이 덜 나오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던 만큼 이론상의 속도와 실제 활용은 약간의 갭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모리 클럭이 높아지고 메모리 타이밍을 낮게 설정하면 이론적으로는 더 빠른 반응 속도를 기대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안정성과 호환성 이러한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서 병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또 오버클럭 값을 더욱 세심하게 조정을 해서 더욱 최적화를 시켜줬어야 했는데 일단 저는 XMP 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값들만 조절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조금 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예상이 되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제가 생각했던 결과하고는 살짝 달랐다. 그래도 성능은 좋더라. 멋지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제가 테스트한 고성능 커세어 램을 꼭 활용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다음 상황에 접해 있을 때 더욱 활용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패키지 게임을 주로 플레이를 하거나 CPU 성능을 활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리고 방열판 성능이 좋은 제품을 활용하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는 엔지가 나는 번쩍번쩍 튜닝 램을 활용하고 싶을 때, 그렇다면 답은 이 커세어 도미네이터에 있다. 요 말을 끝으로 전하면서 오늘 여러가지 램 성능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해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제 경우에도 오버클럭을 끝까지 준 것보다는 적당히 오버클럭을 준 게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러한 튜닝램은 성능도 성능이지만 감성을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거 너무 이쁜 것 같아.